세 가지 생각을 저는 아주 진지하게 하고 옵니다. 첫 번째 이런 만남은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는 것은 머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재미를 느끼면 머리에 있는 스트레스가 타는 거예요. 다.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이 재미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흥미가 있어야 돼요. 흥미는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흥이 나는 거예요. 가슴으로 느끼는데 몸이 축축축축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흥미를 느낄 때에 남자들은 가슴이 설레이는 거예요. 동해 안에 가서 막 푸른바다 이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가슴이 설레요. 우리 여성 이사장님들은 어떤데? 두근두근. 남자들은 흥미를 느끼면 설레인단 말이에요. 우리 여성분들은 두근거리는 거예요. 두근만 서근만 두근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재미와 흥미를 얘기했는데 사실은 세 번째 말을 하려고 이 말을 꺼냈는데 의미가 있어요. 의미는 영혼의 살을 찌우는 겁니다. 의미는 이게 뭐지? 내가 여기서 비전 제시, 소통 공감, 조직 문화, 2년에 한 번 온단 말입니다. 이 사장님 여기 MG 연수원에. 여기 왔을 때 의미는 우리 이사장님들은 다 그 커뮤니티 안에서도 의사결정권자예요. 지역사회에서도 오피니언 리더. 이생을 40년, 50년 와서 이사장 이 탑에 오신 분들이 몇 분 됩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존경한다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미있게 흥미있게 할 때 이사님들 거기서 뭔가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이사님 조금 전에 쉬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에 100년이 흘러온 노래처럼 이 시대를 풍자하고 은유하고 지교한 노래는 어디에 언제 누가 만들어낼 거냐. 임영웅의 목청에서 나올 거냐, 영탁이냐, 이찬원이냐, 김희재냐, 송가인이냐, 홍자냐, 정미애냐요. 아직 아무도 없어요. 장민호도 없어요. 이런 노래가 나오도록 이사님들 이제 교육 과정 마치고 가시면은 주변에 있는 작사 작곡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 해주셔야 됩니다. 꼭 작사 작곡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너무 트로트 열풍에 쌓여있는 이 시대에 제가 드린 말씀을 꼭 전해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를 드리려고 준비해 옵니다. 자, 이제 해방전국기 6.25 전쟁기로 갑니다. 이제 후반 60년 가까이 오는 겁니다. 이제 1920년에서 이제 1950년으로 가는 겁니다. 일본 놈들은 1945년 9월 9일 김영삼 대통령께서 경복궁에 조선총독부를 우리가 철거했잖아요. 조선총독부 2층 제1회의실 아침 9시 30분입니다. 아베 얼마 전에 일본 아베 그 총리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가셨잖아요. 그분의 외할아버지 걸 데려간 아베 마지막 총독이 1945년 9월 9일 조선총독부 2층 제1회의실 9시 30분입니다. 확실하다. 이거는 미조리 함상에서 일본 육군참모총장입니다. 여기서 일본 외무부에서 일본 사람들은 무조건 항복을 3번 서명했어요. 그 시대가 1940년대입니다. 자, 1945년 해방 광복이 됐어요. 이 노래 한 소절 듣겠습니다. 이 노래는 1945년에 가을부터 해방 광복돼서 귀국선을 타고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동포들의 모습을 보고 직접 가사를 쓴 겁니다. 솔로몬 선생님이. 이때 돌아온 사람들은 뭐예요? 귀국이에요. 못 온 사람은 일본에서 제일 동포입니다. 그 제일 동포 중에서 절반은 뭐예요? 민단, 절반은 조총련. 조총련은 1959년 12월 14일부터 일본 서쪽 니가타 항에서 북한 동해 청진항으로 만경봉호를 타고 무려 300회 9만 5천 명이 북한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남은 사람의 사연을 읽은 노래가 돌아오는 사연이 이 노래입니다. 이것은 영화 덕혜옹주의 귀국 장면
한국에 오시는 분들 그 아비규환의 모습을 보고 적은 노래가 저 노래입니다. 노래는 1945년 모습인데 1949년도에 SP판으로 나왔어요. SP판은 조그마하게 손으로 표현하면 좀 그림이 이상합니다만 이렇게 두 손을 모았을 때 요만한 음반입니다. 1931년부터 1957년까지 우리나라 음반은 다 SP판이에요. 쇼타임 리코드 플레이어. 짧은 거예요. 앞뒤로 한 곡씩밖에 없어요. 오늘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음원 저작권이 등록된 노래는 115만 곡입니다. 가수가 되려고 음반 앨범을 냈다 그래요. 음반 앨범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이 CD 녹음이라 해서 녹음을 한 가수는 40만 명 정도 됩니다. 115만 곡이라는 노래는 통계 수치고요. 4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요계 원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아요. 4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잘 안 돼. 네이버에 한국 대중가요 만천 백과사전 뒤져도 8만 곡 정도밖에 안 들어있어요. 노래 자체가. 115만 곡은 음원과 저작권료가 다 들어있습니다. 원저작자는 누구고 저작권 승계자는 누구고 저작권은 돌아가시고 사후에 70년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작사 작곡을 해놓으면 제가 죽고 70년 내 손자 정손자까지가 저작권료 다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노래방 1991년 4월 달에 부산에서 오신 분 계시죠? 부산 동아대학교 앞에 로얄 전자 오락실에서 100원짜리를 3개를 넣으면 노래 한 곡을 부를 수 있는 코인 노래방이 최초입니다. 이후에 사업자 등록한 노래방은 광안리 해수욕장에 그해 여름에 하와이안 비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243개입니다. 세종특별시죠. 세종특별시까지. 서울시를 1개시로 안 하고 25개 구로 나누면 268개입니다. 한 곳에 10개가 있으면 2,630개죠. 지금 노래방이 제가 볼 때는 한 5만 개는 넘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하루 저녁에 안동역에서가 2만 개에서 불리면 300원씩 저작권료 떨어지면 하루 저녁에 얼마예요? 저작권료가? 대단합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계산치도 혹시 빠르잖아요. 수세호가 정도 빠르시니까. 이렇단 말입니다. 자, 해방광복 이후에 가거나 384. 그 다음에 물건을 바꾸자. 이거는 6.25 전쟁 일어나기 3년 전에, 2년 반 전에 얘기인데요. 반야오 선생님이 남대문 악극단을 인수를 해서 전국의 순회 공연을 하실 때 불려진 박달재 사연입니다. 박달재는 경상북도 문경 출신 박달도령하고 박달재의 주막집에 딸 금봉당자의 사연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2절이 그런 거예요. 울어서 소리쳤어 이 가슴이 터지도록. 그렇죠? 도토리 묵을 싸서 누가요? 금봉당자가 박도령한테 싸줄까 말이에요. 그래서 도토리 묵을 싸서 허리춤에 달아주며 한사코 우는구나 박달재의 금봉이냐. 이 금봉이 금봉당재, 박달재, 박달도, 박도령 이런 전설을 갖고 있는 노래들이 세상이 어려울 때 나온다는 거죠. 자, 신라의 달밤 해방광복 이후에 1947년도 지금 명동예술극장입니다. 서울에서 명동역 8번 출구에서 나와서 쏙 안으로 들어가면 딱 마주치는 게 서울예술극장이에요. 그 시공간입니다. 1934년, 1936년에 지어진 거예요. 일본 사람이 설계했어요. 거기서 우회전하고 명동성당 사국대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해방광복 미군정 시대에 자유만세, 나중에 1954년도에 소설가 정비석 선생님이 소설 자유부인으로 이제 각색돼 나가죠. 자유만세 영화를 상영하는데 영화표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1+1 행사한 거예요. 영화표로 끊으면 가수의 노래도 공연도 본다. 그때 현희 선생님이 불른 노래예요. 이 노래는 1947년도에 불렸는데 1949년도에 음반으로 나옵니다.
음반으로 나오기 전에 그때는 노래가 미리 많이 불렸어요. 이 노래를 시 공간에서 노래 잘 부르면 요즘 뭐라 그래요? 한 번 더 해달라는 앵콜을 그때는 재창이요. 이 앵콜을 9번 받은 우리나라 앵콜 곡의 앵콜 문화를 만들어낸 노래가 신라의 가요입니다. 음곡 가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가이스리 한번 보세요. 사이에 흘려온다 지나가는 나그네야 우리 따라 불렀잖아. 내보자. 날 비다해 산 빛을 빼서 이거 써서 노래 부르는 게 비싼 이어드리랍니다. 노래 부르는 거 없어요. 이 노래 불렀어요. 조명석 원주 공고 출신이에요. 용접을 하다가 용접기 때려치고 노래 부르러 나온 친구예요. 저 친구 노래 경연대회 절대 안 나와요. 미스터 트롯에 나오면 절대 저 친구 통과가 안 돼. 그러니까 무대에 서야 박수를 많이 받는데요. 정말 꼭 애널그리 같죠? 저 조명석 이름이 이희은이에요. 저 친구는 제가 저 양반 보고 선생님이라 그래. 저 친구는 머리도 무스를 안 바르고 포마드를 바르요. 포마드. 옛날에 포마드라고 그러잖아요. 포마드. 일부러. 그 다음에 옷도 옛날식으로 양복을 만들어요. 그 춤도 추라고 길다 춤추고 이 발바닥을 때리고 이렇게 춤을 춰요. 저 친구 일부러 그렇게 하는 연출. 머리 이게 팔 달아만 빵 이렇게 딱 하는 거 젊은 사람처럼 안 하고. 저는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런 우리 친구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여기저기 행사장 뛰어다니면서 돈 많이 벌고 이 모모는 지금 노래 3+1 1억 받습니다. 1억. 노래 3곡 부르고 1억도 안. 안 온다 그러죠. 그 다음 받는 분이 누구냐면 성악하다 보면 김호중이 트바로티인가 사천만 원. 송가인이 3,500만 원. 이게 이제 공시가래요. 그런데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안 오니까 더블 더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저런 친구들이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저 6.25전쟁 판 이거는 선생님들 한번 사진 찍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 만드는 거거든요.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실은 이 한 판만 놓고 내가 올해를 10시간 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마다 전부 다 들려있는 응남철수요, 우시아라 공주라, 부산, 여기는 이별의 전우야 자자, 인천 상륙객, 인천에 오신 분 계시는데 이별의 인천항, 쌍고동이 울어대는 이별의 인천항, 인천 오신 분 있죠? 아까 계시던데? 네, 제가 명단 봤어요. 그래서 이별의 인천항은 자작도. 월미도에서 찍으려고 그랬는데 6.25 전쟁 끝나고 미군들이 훈련을 했기 때문에 자작도로 못 가고 박경원 선생님이
월미도로 못 가고 자작도 가서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박경원 선생님은 고향이 인천이에요. 그런 사연이 다 걸쳐 있어요. 3년 1개월 1129일간의 사연이 여기에 걸쳐 있습니다. 6.25 전쟁,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북진 공격할 때 낙동강, 축풍연, 한강, 38선까지 간 노래가 바로 이 전우야 자절합니다. 흥남철수작전, 이것은 노래를 들려드려야 돼요. 고사의 손에 꽁통이 쥐어지고 얼어있는 많은 기력이 있었던 피난 생활의 나날, 혈의의 정을 애달게 그리며 부르던 노래 금수나 굳세어라. 당신을 가가며 효민씨가 불러듭니다. 굳세어라 금수나. 질문 있는 분 앞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눈보라 비나는 바람 찬한 남부도에 너를 모아 불러봐 사서를 모았다 원수나 내려가고 이발이 헤매었다 비는 모아번 걸리면서 일사이구나 홀로 왔다. 1950년 12월 23일 날 흥남에서 흥남 철수하는 미군함 193척 중에 마지막 배가 메르더스 빅토리아입니다. 여기는 2,000명 정원이었는데요. 14,000명이 탔어요. 2박 3일 항해를 했어요. 부산항에 들어오려니까 너무 복잡해서 내리지 못했어요. 그제도 장목항으로 갑니다. 그 내리니까 14,000명이 탔는데 14,005명이 내리고요. 거기 나서 미군들이 막 조사했어요. 하니까 엄마가 아기를 5명 낳았어요. 그 갑판에서 난 아기들 이름이 미군이 붙여준 별명이 김치 1, 2, 3, 4, 5. 그 김치 5가 이경필 선생입니다. 실명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실명을 제가 거명해 드립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커서 그랬습니다. 아들이 클 때 아들아 너는 크면 네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생각은 네가 그 제도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하는 사업처 앞에 평화라는 말을 붙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 수의학을 공부했어요. 그 제도의 평화동물병원을 평생 운영한 분입니다. 이렇게 구세라 금수나의 흥남철수작전의 사연, 그 다음에 그 김치 5까지의 사연이 다 들어있어요. 그때 선장이 레너드 라루였어요. 이분은 전쟁이 휴전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천주교 신부가 돼서 이름을 마리너스로 바꿨어요. 그 수많은 아픈 현장을 봤죠. 그래서 개명을 했어요. 신부가 되었어요. 이런 사연이 구세라 금수나에 달려있는 겁니다. 3년 1개월 전쟁 중에 2년 1개월간 휴전 협정을 했어요. 그때 휴전선 부근에 고지진 쟁탈전이 벌어지죠. 한 채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그때 1951년 7월 8일 개성 내봉장에서 휴전 협정이 시작이 됩니다. 53년 7월 27일까지 2년 1개월 동안 무려 700회의 협정을 통해서 오늘날 휴전이 됐어요. 정전이 됐어요. 누가 이걸 종전이라고 말하려고 해요. 쉽지 않습니다. 휴전. 지금은 총구만 마주대고 있지 방아쇠만 당기고 있는 상황, 당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 제 감성적인 얘기가 아니고 팩트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지요. 그때 브레전 전선하고 6.25 전쟁이 휴전 협정 체결됐어요. 그 다음에 1953년 9월달 대구 오리엔트사에서 브레전 노래가 봄날은 간답니다. 봄날은 간다는 우리나라 대중가요 100년사에서 노랫말이 가장 1등 곡이 봄날은 간답니다. 저기 연보농 처마 물안가 저고리는 솔로몬 선생님 엄마가 19살 때 시집 올 때 입고 왔던 그 연보농 처마입니다. 아들아
어머니가 장가갈 때 엄마는 19살 때 입고 온 연분홍 치마 브라운다 저울 입고 장가기 결혼식 시작하려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어머니는 해방광복회던 해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휴전협정 체결된 뒤에 노래를 만들 때 솔로 스님 첫 구절을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엄마를 생각하면서 불러낸 노래를 말합니다. 그렇게 휴전협정이 체결되니까 부산에 왔던 많은 피난민들이 서울로 갑니다. 요 서울로 돌아가는 또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또는 신향민들은 새로운 고향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그 모습이 이번에 부산정거장. 제가 봄날은 간다 뒤에 요 노래를 끄집어낸 이유가 있어요. 봄날은 간다는 시인들이 뽑은 가장 좋은 가사예요. 요 노래는 가장 좋은 멜로디입니다. 멜로디를 직접 듣겠습니다. 없을리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정 여자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눈물의 기적이 없다 소름도 많아 잊지 못할 멋진 지역 경상도 사투리에 아가씨가 우리 오네 이 노래 무슨 정거장 영도입니다. 영도 부산. 지금 저기 보이는 것은 영도 대평동이죠. 최백호 선생이 불렀던 대평동 1950 노래 모티브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유행가에는 역사의 마디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전쟁 휴전되고 2년 뒤에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방랑신 김사까지 됐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처를 안게 됐죠. 해운대 레진을 불러내는 겁니다. 자, 6.25 전쟁이 화약 냄새가 우리 옷깃에서 형님, 아버지, 어머님, 누님들 옷 소매자락에서 화약 냄새가 없어지려고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이 월남 파병이 되는 거예요. 월남 파병되었을 때 처자식을 두고 월남으로 간 분들은 기력이 아파. 월남에서 1년 단위로 귀국을 했어요. 물론 3년까지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 월남에서 귀국한 사람은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베트남 위문 공연은 1965년 7월 1일부터 1971년까지 무려 83회 1160명이 2922회의 위문 공연을 했어요. 그 위문 공연에서 가장 많이 불려진 노래가 통백아가씨입니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통백아가씨. 자, 여기는 실제 프랑스 소설 춘희가 우리나라에 와서 1930년대 초중반에 악극으로 공연이 되고 1964년에 통백아가씨로 소설로 번역이 돼요. 그 다음에 이미자 선생님 노래를 불러. 노래가 너무 인기 좋으니까 통백아가씨 영화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기 좋으니까 2013년에 우리나라에 라 트라비아타 춘희 원작으로 했던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타락한 여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이게 통백아가씨의 원작 오페라입니다. 이렇게 전쟁은 화약 냄새와 불합 발자국 소리, 총소리를 울리지만은 문화는 위에 우리 350 졌듯이 전쟁 중에도 문화예술은 서쪽에서 우리나라로 트로트, 부기우기, 그죠? 차차차, 팝, 스탠다드 팝, 스윙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철학은 어디로 가요? 동세서진. 철학은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붕짝붕짝은 동쪽으로, 철학적 사유는 서쪽으로,
노노대학, 중용,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일을 다 해서 그렇게 교류가 되는 거죠. 자, 아까 처음에 제가 천여 뱃사공 들려드렸어요. 요거는 6.25 전쟁 전사자의 사인이 열렸어요. 베트남 전쟁에 8년 동안 1964년 9월 11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32만 명이 가셔서 무려 5,009명, 다친 분은 10,000명, 지금까지 고엽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13만 명. 이 사연을 읽은 그 중에 한 분 돌아가신 전라남도 신안군 상태도 하태도가 있어요. 하태도 출신 전사자가 전우한테 네가 전쟁 끝나고 고향에 가면 내 고향 하태도를 개몽시켜달라고 부탁했던 사연을 읽은 선망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는 하태도가 너무 멀어서 못 찍어서 옹진군 대의장 자월초등학교 개남분교에서 선망 선생 영화를 찍은 사연이고 주제곡입니다. 옹진군 대의작도 언제 이사님들하고 시간 내서 한번 가십시오 하면은 문희소라고 했어요. 그 서울에서 총각 선생님이 정들었던 아가씨 서울로 떠나가는데 대의작교에서 선창에서 배가 붕 떠나갈 때 울면서 손을 들었는데 서울에 가지 마고 가지를 마고 이 노래가 나옵니다. 이런 배경지가 자 마포종점 우리 서울의 전철 시대의 사연을 읽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지상 전철 지금 지하철이 아니고요. 지상 전철은 1899년부터 1969년 동안 70년간 있었어요. 제일 무렵 청량리에서 마포까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독립문으로 가고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런 지상 전철 70년의 역사를 품은 노래가 마포종점입니다. 소양강 처녀 해정은 소양강에 노래를 너무 많이 알죠. 노래방 시대에 가장 뜬 노래가 이 노래였는데 2008년도에 김병걸의 안동역에가 나오면서 안동역에서가 이걸 제껴버렸어요. 네. 소양강 처녀는 실제 처녀는 18살 윤기순 선생입니다. 저기 이제 풍정가든이라고 되어 있죠. 밑에 이렇게 머리 올백하고 고기 숙이고 있죠. 제가 얼굴 정면을 안 찍었어요.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요. 저 선생님이 18살 때 서울로 반야울 선생님 가요작사협회 사무실에 가서 노래를 배우려고 갔다가 35년 동안 떠돌았어요. 그래서 무명 가수로 반부되면서 돌아온 사연이 소양강 처녀입니다. 서울의 창가 1970년대 청생통 자, 나훈아와 남진 노래를 동시에 연결해서 듣습니다. 이거 하니까 지난주에 서수원 MG 갔는데 한 분이 나와서 그냥 막 소리 지르시면서 정든 고향여 빛분이 꽃분이
MG가 1963년도에 처음으로 출발할 때 우리 국민소득은 150불이었습니다. 오늘날 35,000불에서 32,900불 정도 왔다 갔다 해 좀 내려왔어요. 그때보다 무려 300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누가 이사장님들입니다. 주인공. 누가 우리나라에 돈 빌려줬어요? MG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어요. 다 돈을 이렇게 키워왔어요. 그래서 제가 대동맥이라 그러고 정맥이라 그러고 1973년 고향역과 님과 함께가 불려질 그 당시에 우리는 300불이 채 안 됐어요. 그때부터 지금의 100배가 컸습니다. 누가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우리에게 계신 형님들, 누님들이 뼈 빠지게 일하고 예치하고 대출해주고 투자한 그 결과입니다. 다 같이 MG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이 주인공들입니다. 누가 이것을 부정하겠어요? 돈 벌어보지 않고 땀 흘려보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투정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의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고향역은 원래 차창의 어린 모습입니다. 전라북도 익산 황등역에 임종수 선생이 중학교 때 학교 다니면서 토요일날 집에 출퇴근하던 버스 기차에 밖에 있는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입니다. 자, 통기타의 신이죠. 송창식, 돌아와요 부산행 조용필.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죠. 저 돌아와요 부산행에는 아까 제가 조총련하고 민단을 잠깐 얘기했는데 조총련이 1984년 8월 15일 제29주차 광복절 기념 행사에서 남산 해오름 극장에서 기념사를 하는 대통령을 향해서 문세광이가 도시락에서 그 총을 뽑아서 빵빵빵 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유병수 여사님께서 돌아가시는 거죠. 그 사연에 얽혀서 미친 개는 몽두야 약이다라고 하다가 몽두야에 북진 공격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참모들이 어르신 대선적 차원에서 조총련을 우리나라 모국 방문하도록 해서 우리나라의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그해 9월 13일부터 2주일 동안 추석 고향 성묘단이 698명이 2주일간 들어옵니다. 부산항으로 들어와서 울산, 용단, 포항제철, 아산 현충사, 구로공단 이렇게 해서 장충동 해오름 극장 문세만이가 총을 쏘던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김희갑 코미디언께서 부르자는 옵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박순천 여사께서 환영사를 하게 되죠. 그때에 울음바다를 만들었어요. 그 이후에 조총련 지금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사연을 읊은 노래가 돌아와요 부산항입니다. 자, 1980년대 남북 이산가족 찾기, 독도는 우리 땅 이런 노래들이 다 불립니다. 이산가족 찾기 흥남부대에서 헤어졌던 금순이와 엄마가 이때 만납니다. 101만 명 정도가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해서 10만 명 정도가 만나죠. 금순이와 엄마가 10만 명 되는 거죠. 금순이 되고 엄마도 아빠도 되지 않겠어요. 이런 아픔을 우리가 물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 8688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등심, 소고기를 판에 구워서 가위로 잘라 먹는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 기억하십시오.
그 이전에는 불고기 백반이었습니다. 불고기를 싹 썰어서 이렇게 불판에 구멍 뚫려서 국물 비우면 밑으로 싹 보이잖아요. 이런 불고기였는데 등심 문화가 있다. 왜? 외국인들이 한국에는 스테이크가 없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스테이크 있어. 그래서 등심 딱 잘라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위로 잘라놓은 게 스테이크. 오늘날 등심 문화가 나옵니다. 노래 속에 우리의 삶이, 그래서 제가 유행가와 역사 앙상블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노래방 주현미 뭐 잘 아시죠? 신토부리 제가 들려드렸어요. 제베코 부산 낭만 가객이죠. 네. 도라지 위스키 1976년도에 단종됐어요. 황진이. 네. 2000년대 되면서 나무나 고장난 벽시계. 이 노래 하니까 좀 저쪽 지난번 강연할 때 저기 수원서 난리가 났어요. 어떤 분이 갑자기 그때 수원 시민회관 했었는데요. 한 선생님이 갑자기 무대에 마이크를 치다가요. 그 소리 세워라 이랬던 거예요. 제가 갑자기 나의 속인 사랑보다 네가 약속하더라.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고장난 벽시계는 놓주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나오라. 1947년 부산 초량 출신 최홍기입니다. 3번 인생이 고장났어요. 맨날 노래는 잘 부르는데 자기는 고장난 거야. 3번 결혼하고 3번 이혼했어. 지금도 돌아온 싱글이에요. 첫 번째 부인 이숙희, 고은아 사촌 동생 2년 살았어요. 두 번째 누구? 김지미 명자야 명자. 자야 명자야 했죠. 김명자 김지미 신탄진 출신입니다. 세 번째 부인 정수경 2016년 8월 3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 지원에서 최종 이혼 합의했어요. 유자금 12억 줬어요. 판결한 게 그거라니까. 근데 김진미하고 할 때는 다 줬어요. 김진미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나오나 김진미 누구야? 나를 진정한 남자로 만들어준 여인. 이렇게 한 거야. 그래 할 말 없나? 있지. 뭐야? 남자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여자는 돈이 없어도 살 수 없다. 내 가지고 먹다가 나 김진미 줘버린 거야. 그 정수기한테 왜 다 안 준다 모르겠어. 정수기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나 인생은 고장이 3번 났어. 이 지노래. 나오나 쌤 죄송합니다. 예. 형님 노래. 지노래가 아니고 형님 노래. 예. 황진이를 불러내는 거예요. 조선 10대 임금 연산군의 첩이죠. 연산군이 19살 때 장가가 이제 왕이 딱 됐어. 30살이야. 그 30살, 16살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른 데 시집 가서 아들이 하나 있었어. 근데 인기가 무지요. 소문이 아주 요상하게 나는 거예요. 불러왔어요. 수원 4급 서기관으로 지정해서 후궁으로 빠져야 합니다. 그때에 연산군은 조선 팔도에 잘생긴 여성 여인네를 모셔오는 최홍사라는 직책을 뒀어요. 그래서 그 모셔온 분이 3,000명이요. 3,000명을 명부를 이런 뭐 경남 거창 출신, 함양 출신, 뭐 무주 진안 출신 써야 되잖아요. 요것을 관리한 관청이 흥청이야. 요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요. 흥청망청이야. 예. 이 황진이야, 황진이. 흥청망청의 주인공이 황진이야. 자, 시계바늘. 안동역에서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원래 제목이
안동시청 군수대 아래였습니다. 이 노래를 만든 작사 김병걸이 1976년도에 안동농고를 졸업했어요. 고향이 의성입니다. 의성 쌍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예천 중학교를 갔다가 안동농고에 갔어. 지금 안동농림고등학교, 농림과학고등학교 이름이 요즘 바뀌었어요. 분수대 아래서. 글쎄요. 왜? 고등학교 졸업하네 그거야. 야. 첫눈에 오는 날 넉시 분수학교 만날 텐데 아직도 안 왔어요. 김병근이 애인이야. 그러니까 그 자기의 애인을 생각하면서 주관적 체험을 객관적 공감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유행가의 인기 비결이라는 거지. 자, 이게 한국 1991년에 노래방 들어오고 지금까지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야. 한 달에 안동역에서 한국으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제작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4천만 원, 5천만 원 보면 제가 가서 가끔씩 항상 가수한테 돈을 받고 곡을 주는데 김병근 선생이 진생에 50만 원 줬어. 야, 이 노래 좀 불러주라. 그래 히트친 거예요. 들으면은 또는 가사를 보면 눈에 선하죠. 그 모습이 그렇죠. 제가 그 김병근 선생 제가 자주 만납니다. 작년에 그 안동역에서 구 안동역, 지금 신 안동역 아니고 구 안동역 광장에서 안동역 가요제 제1회 했어요. 제가 그 심사위원으로 가가지고 칼럼을 썼어요. 올해는 이제 첫눈이 오는 날 노래 축제를 지금 안동 MBC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제목을 안동시장이 현직 시장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김병근은 그 안동역에서 제2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는 철학을 노래로 불러드리는 거예요. 니체, 소크라테스 다 불러냈죠. 그래서 철학이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 100세 시대에는 제일 내 나이가 어때서 많이 불리죠. 저 노인회관에 가면 제일 많이 불러요. 자, 송가인 지금부터는 미스터 트롯이에요. 이 친구들은 제가 소개만 해드립니다. 한 사람만 소개하니까요. 다른데 누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야, 내 가수는 임영웅이 이러고 이찬원이만 칭찬하라. 이렇게 와서 내가 이제 사진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제가 115만 곡의 음원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유행가라는 제목이 들어간 노래가 10곡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노래가 이항곡입니다. 송대관 선생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제 강의를 마칩니다. 크게 쳐주세요. 박수 머리 위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유행가로 내 가사 우리가 사는 세상이야.
감사합니다.